밤마다 20번도 깬 적 있어요. 살다가 이렇게 지친 적이 없어요. 3년 전 어느 겨울날 한 남자분이 아들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74세, 박인수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요. 꼭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아침이 되면 밤새 잔 건지 누워만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신장이 약해진 건가요? 아니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저는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신장 기능 정상, 심장 이상 없음, 혈압도 안정적. 그런데 한 가지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이 수치가 같은 또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에게 이 수치가 높았을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새벽 3시에 깨는 것이 뇌에 치명적인지, 왜 수면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지, 그리고 부엌에 있는 재료 하나로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주들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뇌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지고 시계를 보면 꼭 새벽 2시, 3시. 다시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몸은 축 처지고 머릿속은 흐릿합니다. 왜 몇 시간밖에 못 잤는데 전날보다 더 피곤한지. 이런 분들 해당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밤에 깨는 건 신장이나 방광 문제다. 수면제를 먹으면 해결된다. 세 가지 다 틀렸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틀렸다고 단정 짓기 전에 왜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지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미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흔합니다. 하지만 흔한 것과 정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세가 넘어도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87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에 깨신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50대부터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아닙니다. 몸속 시스템의 균형 상태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미신, 밤에 깨는 건 신장이나 방광 문제다. 물론 신장이나 방광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만난 환자들 중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의 70% 이상은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정상, 방광 용량 정상, 전립선 수치 정상. 그런데 왜 깰까요? 세 번째 미신, 수면제를 먹으면 해결된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마취시키는 거지 진짜 깊은 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로 자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김미선 할머니, 68세. 2년 전에 처음 오셨습니다. 몇 달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지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아들과 함께 사시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밤마다 깨서 돌아다니니까 온 가족이 잠을 못 잔다고 했대요. 김미선 할머니가 작고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두세 번씩 깨요. 어떤 날은 10번도 깨요. 잠을 잔 건지 누워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깨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머뭇거리다가 다리 쪽으로 손을 내리셨어요. 가렵고 종종 따끔거리고 다리가 간질간질해요. 긁고 나면 좀 편해지는데 다시 잠들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원인을 거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지를 조금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정강이와 발등 피부는 거의 갈라지다시피 작게 조각나 있었고 심하게 건조해 비늘처럼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피부가 잠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뇌를 정수 공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요. 밤에 깊이 잠들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뇌의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척수액이 뇌의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잠이 자꾸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 공장이 작동하다가 중간에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날마다 쌓입니다. 마치 필터 틈새에 먼지가 끼듯이 뇌의 좁은 공간을 조금씩 채워버립니다. 이게 기억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입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감각 수용체가 더 예민해지고 온도나 압력, 마찰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신경계는 그 신호를 약한 경고처럼 받아들여 깊은 잠 상태에서 벗어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미선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밤마다 깨신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깨니까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김미선 할머니에게 해드렸을 때 그분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피부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수면제를 먹어보고 한방차를 마셔보고 아로마 오일을 써보지만 정작 문제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지도 못한 피부의 작은 자극이 뇌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밤에 깨는 숨겨진 원인 4가지. 하나, 피부 건조로 인한 감각신경 과민. 둘, 말초 순환 저하로 인한 체온 조절 실패. 셋, 멜라토닌 분비 감소. 넷, 코르티솔 과다 분비.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밤마다 우리 몸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말린 뒤 발바닥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세요. 특히 중앙의 오목한 부분, 모세혈관과 신경수용체가 많은 곳에 잘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재의 얇은 양말을 신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실 겁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발은 신체에서 체온 조절이 가장 활발한 부위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정되고 그로 인해 중심 체온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 체온 변화는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심 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누워 있어도 깊은 잠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바셀린과 얇은 양말은 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작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서 감각신경의 과도한 자극을 줄여줍니다. 김미선 할머니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걸 바르면 잠이 더 잘 와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어요. 물론 약처럼 즉각적으로 마취시키는 건 아니지만 수면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흘 뒤 그분이 놀란 목소리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 재진을 오셨을 때 저는 즉시 변화가 보였습니다. 피부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밝아졌으며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요즘 밤에 안 깨시네요. 온 가족이 푹 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또 다른 환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우 씨, 65세. 공장에서 기계설비 기사로 30년 넘게 교대 근무를 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드디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기대하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진료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면 잠 좀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밤이면 더 불안해요. 누우면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리고 새벽 유시면 꼭 깨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분 얼굴을 보니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긴장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교대 근무로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었고 은퇴했어도 몸은 여전히 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옛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우 씨,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긴 단순한 불면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깨진 생체 리듬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약보다 중요한 건 몸에게 다시 잠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3가지를 매일 밤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첫째, 밤 9시부터 조명을 점점 줄일 것. TV와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할 것.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자주 깨게 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완전히 말리고 발바닥에 바셀린을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을 것. 일주일 뒤 그분이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깬 적이 없어요. 새벽에도 눈이 안 떠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불안도 많이 사라졌어요. 2개월 후 재진에서 그분의 신경 반응 속도와 단기 기억 능력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또 깨면 어떡하나. 근데 요즘은 잠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손주들 이름이 헷갈리지 않아요. 전에는 손주 셋 이름을 자꾸 바꿔 불렀거든요. 지금은 또렷해요. 기억하시죠? 처마대 말씀드린 박인수 할아버지, 74세,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시던 분,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았던 분, 3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패턴, 침실 환경, 피부 상태, 다 해당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다리 피부가 건조하고 따끔거리는 느낌 때문에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날,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당연해요. 계속하세요. 셋째 날, 여전히 2번 깨셨습니다. 버티세요. 일곱째 날, 1번만 깨셨습니다. 2주 후, 밤새 1번도 안 깨셨습니다.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이 기다려져요. 누우면 바로 잠들고 아침까지 푹 자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살았습니다. 선생님, 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재검사를 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요즘 기억력 좋아졌어요. 예전엔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잖아요.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건 수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수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내 건강 이야기입니다. 기억력 이야기예요. 손주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 이웃 앞에서 정신이 또렷한 모습. 이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밤에 자주 깨신다면 기억하세요. 하나,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 발을 완전히 말린 뒤 발바닥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세요. 셋, 부드러운 소재의 얇은 양말을 신으세요. 넷, 밤 9시부터 조명을 줄이고 휴대폰을 멀리 하세요. 다섯, 꾸준히 하세요.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하세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밥심으로 버티셨죠. 그래서 지금 몸이 조금 삐걱거리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수면제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셀린 한 통이면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우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깊은 잠을 되찾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것. 여러분의 수면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력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원래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몸이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몸이 스스로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건강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 넘은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깊고 평온한 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